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개헌 논의,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그런데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르다. 근데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저께가 5.18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물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죠. 자,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부터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가 기념식 참석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준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다. 언제 뭐 약속 안 지킨다고 했나요? 그런 공약을 했죠. 이재명 대표는 공약한 거 다 지켰습니까?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앞서서 그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대표는 또 이런 공세를 폈는데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여기에 정청래 최고위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다 가세해서 지금 5.18 정신 헌법 수록, 전문 수록 이 얘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그거 하나만이라도 개정하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 대표는 조금 다릅니다. 접근 방법이.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2026년 6월 3일에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단축.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둘 다 개헌을 주장하는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런 윤 대통령의 약속을 물고 들어가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여기까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 속마음 이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반면에 조국 대표는 노골적인 임기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도 임기 단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 발톱을 숨기고 지금 외곽을 때리는 이른바 한 수 우위의 정치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조국 대표보다는. 이 두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 이해가 일치합니다. 사법 리스크죠. 왜 그러냐고요. 지금 2024년 5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큰 거 덩어리만 보면 선거법 재판. 지금 위증교사와 선거법 재판은 벌써 끝났어야 되는 재판이죠. 그런데 질질 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내가 명백하다. 본인 말대로 검찰이 조작했다 그러면 이거 재판 빨리 끝내죠. 빨리 끝내서 만약에 무죄 이렇게 나오면 날개를 다는 정도가 아니고 다음 대선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그냥 쉽게 오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아마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본인도 유죄인 걸 안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다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재판이 또 한 덩어리로 있는데 이거는 2027년 3월 대선 예정된 때까지 제가 1심도 안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럼 이제 결국 위증교사와 선거법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노력만 하고 아니면 노력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한 중반 정도면 다 끝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단축하면 얼마 정도를 단축해야 되냐. 대략 1년 정도 단축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년 단축을 하면 대선이 2025, 6년 3월이 되는 거죠. 2026년 3월. 역산을 해보면 2025년 내년 한 7월 정도부터는 경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법원이 확정 판결을 아마 못할 겁니다. 정치권 눈치 보느냐고. 그럼 얼마 남았죠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임기 단축이 실현이 된다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발톱을 숨기고 지금 헌법 전문 수록 5.18 정신 요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임기 1년 단축이 진짜 성사가 된다면 앞으로 1년 정도만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하면 됩니다. 지금 재판 지연을 위해서 온갖 지구상에서 보지 못한 여러 가지의 꼼수들이 동원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걸 1년 동안 하는 거하고 2년 동안 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2년 동안 하면 머리를 3배는 더 써야 될 거래요. 골치 아프죠. 국민들이 이미 상당 부분을 아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재판 지연하는 기간을 그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결국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고요. 자, 조국 대표 아시다시피 대법원 확정 판결만 있습니다.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쉽지가 않죠. 이것도. 그것도 1년 버티기는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1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조국 대표도 그걸 노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그건 안 된다. 헌법 개정이 어려운데 이왕 한다면 근본적 문제를 다 같이 해서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5.18 정신 요거 하나만 헌법 제문 딸랑 넣고서 마느냐. 헌법 개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1987년에 헌법 개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헌론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헌특위 만들어가지고 결국 활동비만 타갔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임기 단축을 하려면 무엇보다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원포인트 개헌이든 뭐든 개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힘을 합치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개헌 절차 이런 거 아마 좀 아사무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발의는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개헌 발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제적 과반수?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 이준석 당 다 합치면 192석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발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발의하면 공고하는 거 20일, 그 다음에 60일 이내 표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이렇게 되면 대략 한 100일 남짓, 110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국회 표결이죠, 국회. 국회 제적 과반수, 그건 쉽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표결 의결을 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8석이 부족합니다, 8석. 8석은 국민의힘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 기명 표결입니다. 개헌하는. 무기명 표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가세를 하려면 자기 이름을 내놓고 가세를 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죠. 명분이 있다면, 국민적 명분이 있다면 되겠죠. 그러나 그런 명분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하자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을까요? 기명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아무리 절대 다수라도 아마 이 부분은 어려울 겁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국민투표는 못하죠. 그게 국회에서 표결이 돼야 국민투표를 하는 건데.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렵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후보 때의 공약,
이번 총선의 공약, 이걸 물고 들어가서 일단 개헌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헌 특위 이런 거 하면 거기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국민적 명분을 얻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국정운영 지지율 지금 워낙 그 뭐 20%대니까 갤럽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밀어붙여서 자, 임기 단축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요, 5.18 정신 이걸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요, 나머지 몇 개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하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이쪽에 성동격서 작전으로 나올 겁니다. 그 핵심은 임기 단축에 있는 거죠. 왜? 이재명 조국의 사법 리스크 해소. 이걸 노리고 있는 건데 아마 여권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절대 불가일 겁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와 그 조국 대표가 뭔가 여권에 좀 아주 그 솔깃할 만한 그런 미끼를 던지지 않으면 여권의 8명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의 그 야권의 이 개헌 노림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또 그 임기 단축의 목표는 뭐냐?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 해소, 이거죠.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조금 발톱을 숨기고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워낙 급박하니까 본인은 대법원 판결 지금 나와버리면 그 정치는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배지는 날아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좀 성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속내가 드러났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속내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전략적으로 지금 임기 단축 부분을 숨기고, 그러니까 자기 사법 리스크 해소 부분을 지금 숨기고 있을 뿐이다. 노림수 명확하죠. 자기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적어도 지금부터 뭐 한 2년 정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게 단 하나라도 없다, 이러면 그 이후에는 법원이 눈치를 봐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을 미룰 겁니다. 몇 달 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럴 거고요. 그러나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권에서는, 특히 사법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정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대표 뭐 구속, 영장 청구 불가능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될 거고, 뭐 비회기 동안 앞으로 비회기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회기 없습니다. 뭐 온갖 뭐 민생 명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국회에 항상 열어놓을 겁니다. 왜? 아니 그리고 열어놓지 않더라도 영장 청구할 분위기면 영장 청구할 것도 없고요. 지금 청구할 건이 뭐가 있습니까? 대북송금? 뭐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할 겁니다. 그거 일각에서 뭐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그걸 포함해서 위증교사까지 해도 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림없는 얘기죠. 그거는 뭐 일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건 장사 속입니다. 낚시 제목. 그런 일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고, 그 도구로서 개헌론을 들고 나오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명분 있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개헌론의 전개 과정을 잘 보시죠. 성동격서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자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 거의 안 할 겁니다. 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보고요. 안 하고 실질적으로 뭐 이제 국민들이 솔깃할 내용만 계속 넣어가면서 이걸 목표로 개헌을 하자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임기 단축. 더 깊이 들어가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야권의 개헌 주장을 보시면 아마 가장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